안녕하세요. 저스티스의 역사여행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름만 이쁜 전쟁, 백년전쟁 때 미처 못 죽은 영국 귀족들이 서로 꼼꼼하게 죽고 죽인 전쟁, 장미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미전쟁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년전쟁이 1453년에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면서 영국은 더 이상 프랑스에 살지 못하고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때 영국의 왕은 헨리 6세였는데 영지를 잃어버린 것 외에 정신병도 발생하여 국가의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 틈을 타서 권력을 잡으려 했던 왕의 친척이 제3대 요크 공작 리처드와 제2대 서머식 공작 에드문드 뷰포트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친척간으로 가족관계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의 왕 헨리 6세의 아버지는 헨리 5세이고 헨리 5세의 아버지는 헨리 4세입니다. 헨리 4세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라 랭커스터 공작 곤트의 존입니다. 즉 헨리 4세는 백년전쟁 기간에 플랜테제넷 왕과 리처드 2세의 왕자를 빼앗아 왕이 된 인물이죠. 이 부분은 백년전쟁 2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헨리 4세에서 6세까지의 왕들은 모두 랭커스터 왕가가 됩니다. 그리고 헨리 4세에게는 서머십 백작 존 보버트라는 동생이 있었죠. 방금 전에 나온 라이벌 중 서머십 공작 에드문드 보퍼트가 이 서머십 백작의 아들입니다. 이쪽이 랭커스터파를 형성합니다. 다음은 요크 공작입니다. 랭커스터 공작 곤트의 존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크 공작 에드먼드 랭글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바로 위에서 본 요크 공작 리처드이죠. 이쪽이 요크파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요크 공작 리처드가 헨리 6세에게 국가 재건을 위한 의회 소집을 요청하고 이 의회에서 요크 공작 리처드와 서머식 공작 보버트가 서로 힐난하고 싸우면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됩니다. 헨리 6세와 서머식 공작은 모두 랭커스터 공작 곤트의 존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요크 공작 리처드보다는 서로 가까웠고 당시 실권자였던 왕의 부인 마가렛도 서머식 공작 진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이 발생한 헨리 6세를 대신해서 최초의 호국경이 된 사람은 요크 공작이었고 이후에 헨리 6세의 병세가 양호해지고 나서야 다시 서머식 공작이 전권을 잡게 되죠. 이렇게 두 공작이 서로 싸우면서 권력 쟁탈을 하는 동안 잉글랜드는 서서히 나라 전체가 요크파와 랭커스터파로 나뉘게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에 휩싸입니다. 다시 말해 장미전쟁은 백년전쟁에서 패한 에드워드 3세의 후손들이 불안정한 잉글랜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척들을 죽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미전쟁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최종 승자는 랭커스터파도 아니고 요크파도 아닌 랭커스터 쪽에 비교적 조금 더 가까운 튜더 가문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아울러 백년전쟁도 그랬지만 원래 중세 전쟁 때 귀족 포로는 서로 잘 죽이지 않고 몸값을 받고 돌려보냅니다. 따라서 귀족이 전투에 나가더라도 죽는 경우는 드물었죠. 그래야 전쟁 후에도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미전쟁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이나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권 자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잡은 귀족 포로를 귀환시킬 경우 곧 다시 전투를 걸어와서 자신의 가문 전체가 멸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장미전쟁에서는 귀족들도 전쟁에 패하면 어김없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장미전쟁이 끝난 후에는 귀족의 수가 전쟁 전보다 절반으로 감소되죠. 이는 곧 왕권을 위협한 세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가 되고 장미전쟁의 끝에는 영국 역사상 다시 없을 절대왕정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절대왕정은 청교도 혁명에 의하여 찰스 1세가 참수당할 때까지 지속되죠. 다음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주요 전투 및 전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5년의 세인트 올번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초기 랭커스터의 대표 선수 서머식 공작이 사망하였고 헨리 6세는 요크 공작에게 잡혔으며 요크 공작은 다시 한번 호국경의 자리에 오릅니다. 두 번째 전투로는 1460년에 있었던 웨이크필드 전투입니다. 요크 공작이 샌들성에 머물고 있을 때 랭커스터파가 쳐들어왔고 참모들은 요크 공작의 아들 마치백작이 군사를 데리고 지원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였으나 요크 공작은 참지 못하고 싸움에 응하다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미전쟁 초반에 주인공 둘은 모두 죽게 됩니다. 1461년이 되면 왕정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헨리 6세의 왕비 마가렛의 재물이 모두 떨어져 그녀의 군대는 주변을 약탈하며 근근히 유지되게 되는데 당연히 국민의 민심을 잃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크 공작의 아들 마치백작 에드워드가 세력을 규합하여 런던으로 진군해왔고 마가렛 왕비는 대항하지 못하고 퇴각하였습니다. 런던에 입성한 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마치백작이 헨리의 왕위를 박탈하고 에드워드 4세로 즉위하였는데 토우턴에서 맞닥뜨린 랭커스터파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하여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에드워드 4세에게는 그를 왕으로 만들어준 실질적인 전략가 워릭 백작과 아름다운 평민 출신 왕비 엘리자베스 우드윌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4세의 누나를 프랑스 왕자와 결혼시키는 문제로 워릭 백작이 프랑스로 원정가 있는 동안에 엘리자베스 우드윌이 에드워드 4세의 누나를 부르고뉴 공작에게 시집 보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워릭 백작으로서는 믿었던 에드워드 4세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죠.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며 결국 워릭 백작과 에드워드 4세는 결별하게 되고, 워릭 백작은 거꾸로 랭커스터 가문의 왕비 마가렛의 편에 서게 됩니다. 워릭 백작은 헨리 6세의 왕위 복권을 선언하였고,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에드워드 4세를 압박하고, 에드워드 4세는 네덜란드로 도피하였다가 세력을 재정비하여 잉글랜드로 돌아와서 1471년에 바넷 전투에서 승리하고 워릭 백작은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왕비 마가렛도 포로가 되어 런던 탑에 갇히게 되었고, 헨리 6세도 런던 탑에서 죽게 됩니다. 이후 에드워드 4세는 1483년 41살의 나이로 사망해서 그의 13살짜리 아들 에드워드가 왕위를 이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린 왕위 계승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사람은 클러스터 공작 리처드였습니다. 에드워드 5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우드윌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알아차렸지만 클러스터 공작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클러스터 공작은 왕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 요크 공작까지 런던 탑에 가두었습니다. 영국 반수양대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는 며칠 후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킬러를 시켜 두 왕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후 랭커스터 출신의 마가렛 보버트와 요크가 에드워드 4세의 미망인 엘리자베스 우드빌이 힘을 합쳐 캐서린의 손자인 리치먼드 백작 헨리와 우드빌의 딸 요크의 엘리자베스를 혼인시켜 서로 간의 내전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왕위를 되찾기 위하여 협력하는데, 이 계획은 리처드 3세에게 바로 들키게 되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후 리처드 3세는 자신의 아들을 엘리자베스와 혼인시키려 하였지만 아들이 죽자 본인이 직접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는 이미 두 왕자를 없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리처드 3세는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부인은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하였고, 눈치 빠른 엘리자베스는 자기 남동생 2명을 죽인 리처드 3세를 끔찍히 사랑한다며 공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약속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왕비가 죽지 않자 리처드 3세에게 거꾸로 왜 이렇게 왕비가 빨리 안 죽느냐며 재촉하기에 이르죠. 이쯤 되면 웬만한 요즘 막장 드라마는 이 스토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렇듯 리처드 3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었고, 모든 귀족들이 헨리 튜더 쪽으로 합류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480년 헨리는 드디어 6,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밀포드 헤이븐에 상륙합니다. 리처드는 그 2배의 병력으로 레스터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들은 보스워스 필드에서 맞닥뜨렸고, 리처드 3세는 자신을 배신한 수많은 참모들을 반대쪽 진영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주 중요하며 필요했던 토마스 스탠리 경이 반대 진영에 있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용감하게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공격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플랜테저넷 왕가의 마지막 왕 리처드 3세는 이 보스워스 필드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헨리 튜더가 헨리 7세가 되어 즉위하면서 장미전쟁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합종연행, 간악무도, 배은망덕 등 안 좋은 사자성어를 다 갖다 붙여도 거의 들어맞을 만큼 막장인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왕자의 게임, 다시 말해 얼음과 불의 노래가 이 장미전쟁을 베이스로 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요크를 스타크, 랭커스터를 라니스터, 튜더를 타르가리엔으로 대입하고 보시면 인물들이 어느 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고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